우리가 이 API 현재 경로가 블로그의 API 헬로우 이러니까 조금 제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맨 처음에 API가 오면 좋겠어요. API의 블로그의 헬로우 이런 식으로 오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정하는 작업을 조금 진행을 할게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컴피그에 URLs에 가면 우리 메인 앱에 가면은 여기가 지금 블로그로 고정이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의 URL을 바라보게끔 해놨는데 여기서 저는 여기가 API의 블로그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패스를 하나 만들어서 API의 블로그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include 구문을 사용해서 블로그.api URLs 요거를 하나 새로 만들게요. 그러면 되겠죠? 지금 URLs 파일 어차피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 URL에다가는 뷰 관련된 것만 넣고 API URLs에는 URL API 것만 넣자. 그러면은 이 블로그 안에다가 API URLs py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형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URLs py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 올게요. URLs py를 그대로 복사해서 API URLs에다가 넣고 필요 없는 것만 좀 지워내겠습니다. 여기다가는 API URLs에는 뷰는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뷰 관련된 소스는 지워버리고 뷰도 임포트가 필요가 없고 이렇게 API만 연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뷰 뷰 소스에서 이제 API를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API 안 쓸 거고 이 부분 원래 뷰 소스만 남겨 놓으면 네 소스에도 차이가 없다고 지금 딱 차이점이 딱 사라지면서 결국은 API와 API URLs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메인 앱의 라우팅 다시 한번 여기 저장이 안 됐네요. 저장 해주면 지금 서버도 잘 에러 안 나고 혹시나 서버가 멈추신 분들은 그 컨트롤 C 한번 눌렀다가 서버 한번 다시 실행을 시켜주세요. 이게 그 API URLs를 안 만들고 여기다 추가해서 저장을 하면은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만약 이 파일은 없잖아요. 블로그 다음에 API URL은 없잖아요. 그냥 저장을 누르면 지금 이거 없다고 에러 나거든요. 지금 서버가 멈춰버려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이렇게 멈추신 분들은 컨트롤 C 눌러서 다시 한번 서버를 켜주셔야 된다. 저장이 안 됐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인솜니아에서 테스팅하는 경로가 바뀌어야겠습니다. 드디어 API 다음에 블로그를 넣고 싶었어요. 블로그 네. 근데 제가 라우팅을 아까 API의 헬로우로 해놨죠. 여기도 그러면 그냥 헬로우까지만 딱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가 기본적으로 API의 블로그까지 되고 API의 블로그에 헬로우로 접근했을 때 우리 이 클래스가 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네, 잘 동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라우팅을 좀 수정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헬로 월드가 아니라 블로그에 관련된 API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예시용 헬로 월드 API였고요. 요거 아래에다가 이제 블로그의 직접적인 실제 블로그를 생성해보는 API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클래스 블로그
API로 가겠습니다. 블로그 API. 그 다음에 API 뷰. 블로그 API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약간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장고 개발은 모델, 뷰, 템플릿 해서 HTML 파일을 리턴한다고 했는데, API는 HTML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JSON을 리턴을 하죠. 그래서 약간 개발 요소가 좀 달라요. 그래서 장고 레스트 프레임워크는 모델은 맞는데 이 시리얼라이저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게 의역을 하면 직렬화하는 거잖아요. 직렬화한다라는 건데, 이 모델은 데이터베이스에 엑셀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전에 엑셀 보여드렸는데, 엑셀의 하나의 로우에 해당하는데, 그 해당하는 하나의 로우를 직렬화해서 제이슨으로 바꿔준다. 제이슨에 대해서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파이썬 딕셔너리의 키 밸류 데이터 형식을 제이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이제 딕셔너리보다는 형식이 좀 까다롭긴 한데, 일단 제이슨은 키 밸류 형태의 데이터 형태다. 그래서 모델을 시리얼라이저를 통해 제이슨으로 바꿔서 이거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 개발 방법이 기존 뷰 방식하고는 달라요. 이건 뷰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모델을 뷰 로직을 해서 결론적으로 HTML을 리턴한다. 그래서 우리는 시리얼라이저의 존재가 필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블로그를 가져올 거고요. 이 블로그를 가져와서 시리얼라이저에 태워서 제이슨으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사용자에게 리스폰스로 제공할 거다. 결국은 이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블로그를 찾아오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get 메소드를 통해서 조회를 할 건데, 셀프의 request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형식은 이 위에랑 똑같아요. 근데 블로그를 찾아오겠습니다. 블로그 예를 들어서 블로그 리스트라고 하죠. 블로그가 여러 개일 때, 그러면 블로그 모델에서, 자 그럼 블로그 모델이 필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전에 저장했던 그 블로그 모델, 이 모델을 블로그에서 위에다가 임포트를 from 현재 경로의 모델스 안에 있는 임포트 블로그 모델을 가지고 온 다음에 점 모델스 임포트의 블로그 한 다음에 블로그 점 오브젝트가 중요한데, 이 오브젝트는 이 블로그를 컨트롤하기 위한 매니저 역할을 하는 모델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오브젝트 점 올 이렇게 하면은 이게 SQL 문으로 봤을 때 이게 쿼리 셋이고요. 쿼리 셋이라는 거는 이 로우에 여러 개의 로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select SQL 문으로 생각하면 select all from blog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데이터를 조회하는 장고의 ORM이다. 이게 장고로 치면 SQL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블로그 리스트를 이제 조회를 해왔어요. 블로그 어떻게 보면 리스트네요. 블로그 여러 개를 조회를 해온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시리얼라이저에다가 요거를 태워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제이슨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한번 이 상태로 한번 리턴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리턴 리스폰스 스테터스는 안 넣으면 기본적으로 200이라 그랬죠. 그냥 데이터 한 다음에 블로그 리스트는 블로그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한번 리턴 해볼게요. 그러면 이 블로그 API를 라우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우팅. 그래서
URS API 언더바 URS PI 가가지고 이제 헬로우 아래다가 헬로우 위쪽으로 가죠. 위쪽에다가 패스 빈 문자열을 넣어볼게요. 빈 문자열 블로그 API죠. 하고 이렇게 블로그 API를 그러면 API에 블로그까지 접근하면 여기가 빈 문자열이기 때문에 블로그 API가 실행이 되는데 얘는 get 메소드만 열려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빠르긴 한 것 같은데, 자 인솜니아 가서 헬로 월드 일단 냅두고요. 새로운 HTTP 리퀘스트를 열어서 이름을 블로그 API죠. 블로그 API 엔드 포인트는 여기서 좀 가져올게요. 그래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API에 블로그까지 그리고 get 요청을 하면은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서버 에러가 나버렸습니다. 이 오브젝트는 블로그 오브젝트는 제이슨 시리얼라이저블 하지 않습니다. 제이슨이 아니라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은 제이슨 형태를 리턴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제이슨 형태를 리턴해 주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은 API가 get만 요청이 돼, get만 살아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한번 포스트 요청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포스트 요청하면은 405번 메소드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쵸? 우리는 포스트 메소드를 기본적으로 안 만들었기 때문에 안 만든 걸 요청하면은 이렇게 405번 제가 아까 400번 때는 주로 프론트의 실수다. 프론트에서 이런 요청을 보내본 거죠. 메소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결국은 조회를 해서 여기가 데이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블로그 데이터들이. 그래서 블로그 데이터를 보고 싶어서 시리얼라이저가 좀 필요했습니다. 시리얼라이저는 파일을 좀 분리해서 정의를 하나 할게요. 이 블로그 안에다가 파일 하나 추가하고 serializers.py 하고 엔터. serializers.py 왜 그러냐면 시리얼라이저가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 개 생길 수 있어서 여기가 복수형이에요. 그 다음에 임포트를 해오겠습니다. from REST 프레임워크에 import 시리얼라이저스를 임포트 해오고 클래스 블로그 시리얼라이저를 가져오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상속받느냐? 시리얼라이저스에 그냥 시리얼라이저가 있고요. 내리다 보면은 모델 시리얼라이저라고 있을 거예요. 모델 시리얼라이저. 근데 그냥 시리얼라이저는 다음에 써볼 거고 우리는 지금은 모델 시리얼라이저만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게 딱 봐도 이 블로그는 모델이잖아요. 이 모델을 제이슨으로 바꿔주는 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속성으로 클래스 메타 속성을 달아줘야 돼요. 메타 속성. 그 다음에 모델은 블로그 모델에 블로그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럼 블로그를 불러줘야겠죠. from .models 현재 경로의 models에서 블로그 모델을 가지고 와준 다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드스라는 게 있어요. 필드스는 이거는 일단은 언더바 올 언더바 이렇게 하면은 전체 필드를 다 가지고 온다. 필드가 뭐예요? 블로그 모델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필드예요. 타이틀, 콘텐츠, 뷰, 크리에이트 이게 필드입니다. 이거를 일단은 이렇게 쓰면은 전체를 다 가지고 온다라는 뜻이 돼요. 자, 요 상태에서 한번 이제 시리얼라이저를 만들었으니까 얘를 가져다가 써야겠습니다. 블로그 시리얼라이저를 어디서? API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시리얼라이저도 임포트해야 되겠습니다. from 현재 경로에 시리얼라이저스 임포트 블로그 시리얼라이저. 그쵸? 그 다음에 블로그 시리얼라이저를 여기다가 가져다가 볼게요. 일단 붙여넣기 하고, 이 블로그 시리얼라이저 안에다가 이 블로그 리스트를 넣어줍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하죠? 이 블로그 리스트를 넣어주면 얘가 제이슨으로 만들어준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근데 달아줘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블로그의 전체 데이터다 보니까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2개 이상이란 뜻이죠. 그럴 때는 얘가 쿼리셋이라고 했잖아요. 쿼리셋이라는 애인데, 쿼리셋이 들어갈 때는 여기다가 many true라고 달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시리얼라이저라는 변수로 하나, 그냥 사실 이 변수명은 상관없는데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데, 얘가 시리얼라이저니까 시리얼라이저라는 변수를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제이슨으로 변환된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줘야 되니까 여기에 시리얼라이저 데이터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서 데이터를 꺼내준 거예요. 여기서 데이터를 꺼내주는데 여기다가 블로그를 넣어줬으니까 블로그를 제이슨으로 바꾼 거를 리턴해준다. 그래서 한번 봐볼까요? 블로그 이제 조회하면 네, 저는 이게 데이터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혹시나 데이터가 없으신 분들은 어드민 페이지에서 하나 만들게요. 우리 127.8000번에 어드민 가가지고 혹시 데이터가 없는 분들은 여기 블로그 클릭한 다음에 애드 블로그, 제가 블로그 추가 테스트 이런 식으로 아무거나 한 다음에 내용 안 써도 돼요. 그냥 세이브 제목만 쓰면 됩니다. 세이브 하면은 잘 생성이 되고, 생성된 상태에서 이 API를 쐈을 때 지금 보면은 방금 제가 추가한 것까지 데이터가 잘 나오죠. 어떤 형태로? 제이슨 형태로 잘 나온다. 네, 지금 순식간에 진행이 됐는데,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성을 해보고 싶다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조회를 해본 거고, 조회 중에서도 전체 데이터를 조회한 건데, 이번에는 생성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성은 포스트 메서드로 하려고 해요. 포스트. 보통 포스트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리퀘스트. 아까 지금 그러면 요 형태랑 똑같은 거예요. 시작은. 그래서 이번에 만들 때도 이 시리얼라이저를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얼라이저는 조회할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읽어올 때도 쓰지만 데이터를 만들 때도 사용한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번에는 시리얼라이저부터 정의를 할게요. 시리얼라이저는 아까 블로그 시리얼라이저, 그리고 유저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받을 거냐면 유저 형식을 먼저 한번 봐봅시다. 제가 리퀘스트 하나 열어가지고 우리가 포스트로 보낼 건데 제이슨으로 이렇게 보낼 거란 말이에요. 블로그의 타이틀은 블로그 타이틀입니다. 이렇게 제이슨으로 얘를 보낼 거란 말이에요. 사용자가 이 샌드 버튼을 눌렀을 때, 그러면 이 제이슨 데이터를 받아올 거고,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냐면 리퀘스트의 데이터가 이게 제이슨이에요. 이 리퀘스트 데이터가 요거예요. 요거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받아온 걸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리퀘스트 데이터 이렇게. 근데 여기는 데이터는 하고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 그냥 이거를 안 넣으면 이 시리얼라이저에 이
인자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여기는 여기 위에 갖다 대보면 네, 데이터는 하고 넣어줘야 돼요. 첫 번째 인자가 여기서 봤을 때 첫 번째 인자로 지금 받고자 하는 게 인스턴스를 받고자 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데이터를 안 붙여주면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는 이렇게 해서 넣어줘야 돼. 생성할 때요. 자, 그 다음에 이 시리얼라이저를 데이터를 넣어주는데 혹시 사용자가 이상한 데이터를 넣어줄 수가 있잖아요. 데이터가 원래는 여기 타이틀에는 별로 상관없지만 타이틀이 예를 들어서 150자까지인데 얘를 200자 넘게 작성한다거나 그런 이상한 데이터를 넘겨줄 때를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리얼라이저가 그 역할까지 수행을 해줍니다. 시리얼라이저 is valid 이 함수를 쓰게 되면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얘가 시리얼라이저가 검증을 한다. 어떤 걸 기준으로 검증해요? 모델에 정의해 놓은 걸 기준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맥스 랭스를 200으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약사항을 기준으로 이 시리얼라이저가 검증을 해줘요. 그리고 얘는 여기까지 쓰면 얘가 true, false를 리턴하거든요. 이렇게 했으면은 true or false를 리턴해요. 만약에 정상적인 데이터면 true, 아니면 false 이렇게 해서 여기를 if문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값이 정상이면 어떻게 하고 else 이렇게 해가지고 값이 정상이 아니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깔끔한 코드는 시리얼라이저 is valid 하고 raise exception true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 한 줄로 하고 여기서 에러가 나게 돼요. 만약에 잘못됐을 때. 좀 더 코드가 좀 깔끔하죠? 그리고 에러가 안 났다면 시리얼라이저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만들어줘요. 블로그가 리턴이 됩니다. 세이브 함수를 타게 되면 어떤 데이터로? 유저가 보내준 데이터로 시리얼라이저가 데이터를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이 순간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 생성된 거를 우리는 방금 생성된 거죠. 얘를 읽으려면 이 상태로 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리턴 할 때 여기서 시리얼라이저 데이터를 블록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있습니다. 지금 얘는 이거 되는지 한 번만 봐볼까요? 제가 원래는 이 생성된 애를 방금 생성된 애를 다시 시리얼라이저를 불러서 블로그를 넣어주고 얘는 이번에는 하나잖아요. 여러 개 생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시리얼라이저를 또 정의하면 돼요. 시리얼라이저는 여기가 조금 이상하죠? 블로그는 시리얼라이저.데이터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 같은 API인데 메소드만 바뀌었기 때문에 포스트로 바꿔서 데이터를 보내면 그 데이터 값을 검증하고 모델을 생성해서 시리얼라이저에다가 태운 다음에 얘를 제이슨으로 바꿔서 방금 생성된 데이터를 딱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팅을 그러면 여기 아까 요걸 그대로 복사해 오고요. 계속해서 포스트 그래서 얘는 이름이 블로그 크리에이트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달아 놓을게요. 블로그 생성하는 거 API의 블로그 그래서
제이슨 데이터로 타이틀은 블로그 타이틀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거는 안 보내도 되긴 한데 저는 굳이 한번 보내볼게요. 그 콘텐츠도 블로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고 샌드를 보내면 네, 지금 생성이 된 거거든요. 새롭게 어떤 내용으로? 유저가 보낸 내용으로 블로그 타이틀입니다. 블로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주지 않은 값도 자동으로 생성했죠. 언제 생성됐는지랑 조회수랑 이거는 우리가 모델에다가 디폴트 값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값을 보내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넘어가고 제가 만약에 이 블로그 내용을 보내지 않았어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콤마를 달아놓으면 에러 나죠? 이게 제이슨 형태가 마지막 게 콤마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이슨 에러가 안 나고 이 상태로 블로그 타이틀입니다. 2를 보내면 지금 아이디가 새롭게 바뀌었죠. 콘텐츠는 널이 들어갔고 아이디는 8로 바뀌었다. 그럼 새롭게 데이터가 생성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성됐을 때 스테터스 코드는 200이 아니라 201이 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를 스테터스 한번 바꿔줄게요. 스테터스에는 스테터스 점 201번 이렇게